박수진은 42살 생일 저녁을 혼자 맞이했습니다. 이혼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고 수진은 편의점 도시락을 식탁에 펼쳐놓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이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딸기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초 2개의 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민준의 두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는 동안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왔습니다. 불이 켜진 케이크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수진의 손이 문틀을 꽉 쥐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혼 후 박수진의 아파트는 혼자 살기에도 넓었습니다. 이민준이 이혼하면서 집을 양보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미안했던 것인지 수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혼 전 이 집에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민준이 설거지를 할 때 흥얼거리던 노래소리, 퇴근 후 함께 먹던 야식 냄새, 주말 아침 이민준이 직접 내린 커피향.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42살의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한 1년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이혼 직후에는 친구들의 연락이 잦았습니다. 괜찮아. 어떡하냐. 정말. 그러나 반년이 지나자 뜸해졌고 1년이 지나자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진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생일날 연락 하나 없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수진의 팀장이 물었습니다. 박 대리, 오늘 생일 아닌가요? 수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팀장이 사원 카드에 뜬 생일 정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밥이라도 사줄 걸. 오늘 미팅이 있어서. 다음엔 꼭.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후 내내 수진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숫자를 맞추고 영수증을 분류했습니다. 작은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은 지우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민준이 예전에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 잘하는 게 좋아? 꼼꼼하고. 그 말도 지워버렸습니다. 퇴근 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골랐습니다. 맥주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마시면 습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수 하나를 사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이 조금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코트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은 코트 단추를 하나씩 여미며 걸었습니다. 생일이라고 특별히 슬플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날이었습니다. 지나면 됐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와 도시락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볼륨을 높였습니다. 정적이 싫었습니다. 도시락을 여는데 텔레비전에서 생일 케이크 장면이 나왔습니다. 드라마였습니다. 남편이 촛불을 들고 웃으며 아내에게 걸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진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손이 조금 빨랐습니다. 도시락을 반쯤 먹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은 멈췄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민준이었습니다.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박지은은 수진의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온 사이였고
수진이 이민준과 결혼한 뒤에도 자주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이민준도 지은을 좋아했습니다. 수진의 절친이잖아. 라며 야식을 시켜 셋이 먹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지은이 왔습니다. 수진이 퇴근 후 들어오는 시간을 맞춰 와 있었습니다. 이민준은 회식이었습니다. 지은과 수진은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어떻게 할까? 뭔가를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뭔데? 지은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이민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처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손이 닿을 거리였습니다. 여자가 이민준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났어? 이게.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경조사 담당자가 보내줬어. 이민준 씨 회사에 거래처 있는 언니가 있거든. 우연히 봤다고. 나도 믿기 싫었어.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이민준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수진은 그날 밤 이민준을 기다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불을 켜지 않은 채 기다렸습니다. 이민준이 들어오다 어두운 거실에서 수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그 말에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민준은 사진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할게.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만해.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니. 들어봐. 같은 층 사무실 직원이야. 생일 파티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깨에 기대서 찍는 거야? 이민준이 답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술을 마셔서. 수진아. 진짜야. 수진은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민준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그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사진이 뇌에 박혀버렸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민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이민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러고 싶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사인해. 이민준은 그날 밤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지금에야 그 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민준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억울한 눈. 그 눈을 보면서도 수진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건넨 사진 한 장이 수진의 눈을 막아버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 10년 가까운 결혼을 끊어버렸습니다. 수진은 인터폰 버튼을 누른 채 멈춰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이민준의 얼굴이 작은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벨을 한 번 더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수진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코트 칼라를 세운 채였습니다. 손에 흰색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고 딸기 케이크 위에 초 2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불이 켜진 채였습니다. 수진이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이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일인 거 알았어. 잠깐만 있어도 돼?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나 그냥 이것만 주고 가려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든 손이 수진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것만이 대답이었습니다. 이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수진이 먹다 만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이민준이 그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앉아. 음료수도 없고.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오래 있으러 온 거 아니야?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민준이 케이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초가 아직 타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나 이걸 말해야 할지 오래 고민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뭘? 이민준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말이야. 박지은.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은의 이름이 이민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진 있잖아. 내가 다른 여자랑 찍힌 사진.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 얘기 하러 온 거야? 지금 와서.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나 지난달에 우리 회사 후배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수진은 팔짱을 끼었습니다.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굳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그 사진. 지은이 직접 만든 거야? 케이크 위에 초 2개가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귀에서 이민준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후배 윤재라고. 지은이 오래전에 좋아했던 사람이야. 지난달에 지은을 우연히 만났다고 했어. 술을 좀 마셨나 봐. 지은이 그때 이야기를 했대. 당신이랑 나를 갈라놓은 거. 자기가 그랬다고. 수진의 손이 천천히 무릎 위에 놓였습니다.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그 사진. 합성이었던 거야. 내 얼굴이랑 회사 동기 사진을 붙인 거. 지은이 직접. 초가 꺼졌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꺼졌습니다. 수진은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준도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한 거야? 수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박지은과 처음 만난 건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같은 과였습니다. 지은은 당시에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었습니다. 수진은 원래 낯을 가리는 편이었는데 지은이 먼저 다가와 친해졌습니다. 수진은 지은이 좋았습니다. 활발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민준을 소개한 건 수진 쪽이었습니다. 이민준은 다른과 선배였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어울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은 이민준에게 집중하느라 지은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민준이 밥을 잘 먹었을 때 지은이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민준이 말을 걸면 지은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러워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민준이 수진과 단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은이 자꾸 끼어들었습니다. 같이 가도 되지? 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지은이 혼자 있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생각했습니다. 수진과 이민준이 결혼한 후에도 지은은 자주 집에 왔습니다. 이민준은 언제나 환대했습니다. 수진의 친구니까. 그 친절함이 지은에게는 다른 의미로 닿았던 걸까요? 이민준이 야근이 잦은 시기였습니다. 수진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지은이 자주 들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민준 요즘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바빠서 힘든가 봐.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퇴근 후에 어디 들르거나 하면 안 되는데. 수진은 그 말을 무심히 흘렸습니다. 이민준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지은은 그 말을 씨앗처럼 심어두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수진의 머릿속에 무언가 자라도록. 차 한 잔을 함께 마시며 지은이 웃었습니다.
이민준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수진이 복 받았다. 그 말이 지금 돌아보면 다르게 들렸습니다. 진심이 아닌 말은 아니었겠지만 그 말 뒤에 지은이 느끼는 것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진 속 이민준의 얼굴. 나란히 앉은 여자. 여자의 어깨가 이민준의 팔에 닿아 있던 것. 지은이 그것을 수진에게 내밀던 손. 그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억하니 지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의 손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합성 사진을 만든 손이 떨릴 리 없었겠지요.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지은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 안에서 진짜였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은은 그 진짜 순간들을 이용했습니다. 수진의 신뢰를 이용했습니다. 수진이 지은을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기는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수진은 눈을 떴습니다. 이민준이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었습니다.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원본 사진이 있어? 내가 그 행사에서 찍힌 원본. 합성 사진이랑 픽셀을 비교하면 알 수 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한 거야?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술 마시고 한 말이니까. 그래서 윤재한테 더 캐물었어. 지은이 어떻게 말했는지. 이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윤재 말로는 지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 수진이 나를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그 사진. 직접 편집 프로그램을 배워서 합성했다고. 이민준이 다른 회사 행사 때 찍은 사진에서 얼굴만 오려서 붙였다는 거야? 수진은 식탁 위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초는 꺼졌지만 케이크는 그대로였습니다. 딸기가 올려진 흰 생크림. 아무것도 모르는 케이크였습니다.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연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 달을 고민했어. 연락하면 당신이 상처를 다시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이걸 핑계로 다시 붙으려는 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왔어? 이민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나를 오해한 채로 살면 안 된다고. 수진은 이민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 아래가 어두웠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나 재결합하자는 말 하러 온 거 아니야? 그걸 알아줬으면 해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아.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생일인데 혼자라는 것도 알았어.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수진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은한테 연락 안 하는 거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혼 후에 끊었어.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먼저 끊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지은이 먼저 연락을 안 했어. 이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한 번 연락이 왔어. 잘 있냐고. 그때 내가 짧게 대답했더니 그 다음엔 연락이 없었어.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 말이 공기 속에 남았습니다. 수진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수진과 이민준 사이를 갈라놓은 것. 그것이 지은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민준이 자신의 것이 되길 바랐던 것인지, 아니면 단지 수진이 행복한 것이 싫었던 것인지 수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이 아직 떨렸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민준이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거 확인할 수 있어?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원본 사진이 있어? 내가 찍힌 원본. 합성 사진이랑 비교하면 알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수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건너편 건물 불빛이 창에 반사됐습니다. 수진은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진은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박지은. 연락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은이 이혼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진이 이민준을 내보내고 지은을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 자체가 지은의 계획대로였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지은이 받았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네. 지은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밝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그 밝음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다가 걸려온 전화에 이렇게 밝은 목소리라니?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 어제 이민준 만났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진짜. 왜? 수진이 말했습니다. 만나자. 지은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만남은 그날 오후로 정했습니다. 지은이 수진이 사는 동네 카페로 왔습니다. 수진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들어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민준이 사진 이야기를 했어? 지은의 얼굴이 멈췄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손이 아주 조금 움직이지 않으려는 것처럼 굳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무슨 사진? 수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사진. 지은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민준 걔가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사진 만든 적 없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민준이 자기 잘못 덮으려고 그런 말을 한 거잖아. 수진아. 나는 그때 진짜로 걱정돼서 알려준 거였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오래. 지은이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수진은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았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민준 원본 사진 봤어. 그리고 합성 사진이랑 비교했어. 픽셀 경계가 달랐어.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재 씨한테도 직접 연락했어. 지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 말 있어? 지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지은이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손이 가방끈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민준이 좋았어. 오래전부터. 그게 내 잘못이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야. 사진을 만든 게 잘못이야. 지은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너무 좋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놔두면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아서. 수진은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뒤 수지는 혼자 걸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나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을 열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라졌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이민준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지은과 만났다고. 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그러나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민준이 아침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됐어. 라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은 채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민준에게 전화를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이민준이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그 말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지나간 1년이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민준이 혼자 살던 1년. 수진이 혼자 살던 1년. 그 시간 안에 각자가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달라졌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이 걸어온 사람들이 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수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났어. 잘 됐어. 고마워. 이민준의 답이 빠르게 왔습니다. 잘 됐다. 수진아.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나 언제든지. 수진은 그 문자를 오래 봤습니다. 언제든지. 그 말의 뜻을 알면서 지금 당장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거의 다 잎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가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앙상하기보다는 선명했습니다. 잎이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가지의 구조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뻗어 있는지, 어디서 갈라졌는지. 수지는 그 가지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은은 분명 잘못을 했습니다. 수진의 결혼을 끊어놓았습니다. 수진이 오해를 품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수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은에 대한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분노를 안고 살면 수진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민준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이민준의 눈이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눈을 믿지 않은 것은 지은을 더 오래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판단이 수진의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해도 되돌아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위를 봤습니다. 건물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각자의 창 안에 각자의 저녁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집 창문도 저 위에 있었습니다. 아직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곧 켜질 불이었습니다. 수진은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어제 이민준이 두고 간 케이크 상자가 있었습니다.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초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민준이 가면서 초를 빼서 가져갔습니다. 다음에 쓰라고. 그 말을 하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진은 그 행동을 기억했습니다.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부엌 불, 거실 불. 집이 밝아졌습니다. 수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42살의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온 얼굴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달랐습니다. 수진은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꺼냈습니다. 미역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생일이었지만 오늘 저녁은 직접 끓인 국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민준의 연락은 내일 답하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제대로 생각한 뒤에
미역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이 따뜻해졌습니다.